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우리 킹스베리를 재배하시는 분들 현장에 와서 질의 답변식으로 해서 한번 컨설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재배하는 도중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한테 질문해 주면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어요. 이시 관련해서 물어보는데 이시를 어떻게 관련을 줄지요? 킹스베리는 서랑에 비해서 이시를 약간 높게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도라면은 1.4 정도는 가셔야지만이 과를 또 키울 수가 있어요. 킹스 같은 경우는 서랑에 비해서 과중이 보통 2배 정도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힘을 갖다가 꽃대 갔을 때 실어주려면은 1.4 정도가 지금은 가셔야지만이 과를 어느 정도 키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혹자는 뭐 1.5까지도 넣으셔도 되는데,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과가 크고 나서는 다시 이씨를 좀 낮춰주는 것이 뿌리의 어떤 생력을 위해서 안정적이다. 그 범위가 다시 1.5나 1.4까지 갔다가 좀 더 진행이 돼서 과가 착화가 되면은 다시 1.2로 낮추는 관리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0.7도 계속 올라서 지금 1.3을 주고 서량은 1.2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1.2? 예, 1.2, 1.4를 줘도 그래서 더 제 생각에도 좀 높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지금 더러 지금 오늘 보기에 3개가 익었더라고. 이게 지금 이건 하나는 좀 분홍물도 있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키가 좀 적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이것이 이제 괜찮은 편인데. 서랑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수확을 좀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은 그건 조금 이씨를 낮추시는 게 좋아요. 1.2로 계속 가면은 이 배지에서 정시가 이제 60일이 지나면은 배지 하단부가 이씨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1.2로 계속한 그 포상을 갖다가 하단부를 재보면은 1.6이나 7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뿌리 생육이나 이화방을 도모하려면은 1.0이나 1.1에서 서랑은 관리를 하시고, 킹스는 현재까지 1.3을 놨다면은 수확을 초기에 한 몇 개 정도 시작을 했다면은 1.4 정도로 높이고 가셨다가 좀 더 진행된 다음에 다시 이씨를 낮추는 거 1.2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참고적으로 pH도 맞추셔야겠죠? 예, 그렇죠. pH를 우리가 킹스나 서랑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항상 5.8이나 6.2까지 그 범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5.5에서 6.8 사이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pH도 계속 관리를 하시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저는 물이 좋아서 날짜 급할 때 설치할 때 6.2가 나와요. 그래서 다른 거 넣지 말고 그냥 하라고 해서 넣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저께 담수를 한번 했어요. 담수기법? 네, 담수기법을 한번 하고. 그건 제가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담수기법은 주로 이렇게 스트리플 베드에서만 가능한 그 기법입니다. 그래서 혼합 상토로 했을 때 그 베드 깊이의 보통 70% 정도로 갖다가 아침에 그 증산이 왕성할 때 그때 70% 정도로 채웠다가 한 4시간 정도 채우고 나서 빼주게 되는데, 그거는 온도가 높을 때 하게 되면 고온성 역병이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3월 달에는 그 조심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도라면은 보름 정도 한번 해주시게 되면은 뿌리 쌓였던 그런 비료음을 갖다가 이렇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이 또 있어요. 단점은 이제 담수를 하면은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가 당도가 약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원래는 제가 이제 11월 달이나 그럴 때는 그 담수 기법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현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는 2월 달에는 확실히 하게 되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고, 그때 온도가 올라갈 때는 고온성 역병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 그 대신에 당도가 이틀 정도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은 가장 필요할 때 11월 달에는 언제 하시냐면은 만약에 이화방이 올라오다가 총잎이 올라오다가 그 뒷번이 발생됐다가 하면은 그때는 담수 기법이 가장 빨라요. 그래서 하부에 뿌리의 근권부에 있는 밑에 부분에서 비료음이 농축됐던 것이 물 흡수가 잘 이행이 안 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 담수기법을 쓰게 되면은 생력을 갖다가 좀 더 뿌리의 건조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가급적이면은 맑은 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오전 중에, 오후에 하면은 너무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오전에 8시 정도 시행을 했다가 오후 1시에 물을 갖다 빼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은 이 생력을 갖다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킹스 맞대가 보면 주로 기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꽃이 수정이 돼가면서 보면은 꽃이 수정이 돼서 떨어져야 하는데
떨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오므라 붙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좀 궁금해요. 원래 킹스베리 품종이 100g까지 그 대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선천과가 좀 있어요. 끝에가 약간은 지부 형태로 해서 선천과 발생이 좀 많이 되는 어떤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개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원래 2개를 남겨놓으면 참 크게 키울 수 있겠지만은 수종 불량이라든지 또는 약간 기형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농가분들께 이런 물어보면은 5개 정도 내외에서 남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꽃이 개화되면서 이제 사실은 꽃받침이 사람보다 크지 않지만은 꽃받침이 완전 전개가 안 되고 그 안에서 이제 꽃잎이 탈립이 안 되고 붙는 경우 있죠. 이게 보통 보면은 가장 그 원인 중에 추정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오전에 약간 오래 그 꽃이 지연됐죠, 개화가. 그래서 온도가 좀 좋을 때 일찍 개화가 돼서 온도가 높을 때는 꽃잎 탈립이 잘 돼요. 근데 요즘같이 개화가 늦게 되면서 습이 약간 높을 때, 이럴 때는 내부 습도가 이제 높을 때는요, 그 습도에 의해서 꽃잎 탈립이 약간 적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가급적이면은 환기를, 습도를 딸기에서 가장 좋은 습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범위가 보통 수종에서 가장 좋은 습도는 5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생육하는데 78%까지 습도를 갖다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현실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 오전에는 내부에 생겨있는 그 일액이라든지 그 딸기에서 생겨있는 여러 가지 그 습도, 꽃잎에도 많이 그 일액이 묻어 있어요. 그걸 가급적 빨리 말려주시게 되면은 오전 중에 꽃이 개화가 되면서 약밥도 11시에 터져요, 이게. 그래서 수술의 꽃가루가 터지는 시간이 11시고 수정이 오후 2시까지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전에 내부 습도를 갖다가 가급적, 여기 환풍기도 있죠. 그래서 가급적 내부 습도를 갖다가 낮춰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탈립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대개 보면이 이제 질소기가 많다가 하면은 입이 짙은 녹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원인이 네. 그 원인을 이 질소기도 보면 이 성분 검사를 어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나? 실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성분 검사하면은 사실은 엽 분석을 통해 가지고는 그 정확한 어떤 성분별로 분석은 되지만은 그 작기 중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생리적 현상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색이 약간 짙어지는 경우가 뭐냐면은 pH가 낮을 때, 사실은 pH가 높은 데서는 철 흡수가 덜 되다 보니까 잎이 엷게 나타나기도 해요. 그리고 암모늄 지수라는 게 있어요. 지수 중에서도 질산이 있고 암모늄이 있는데, 암모늄을 갖다 약간 농도를 많이 넣게 되면은 입장 지수가 약간 짙게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주로 수분이 과다하다, 질소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입이 현재 말린 게 있죠. 이런 경우를 보면은 약간은 입이 말렸죠. 이걸 우리가 흔히 유관상 본다면은 그 질소 과다에다가 약간은 수분이 과습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입이 컵 모양으로 말리게 된다면은 이건 다른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입이 이렇게 세로로 말리게 된다면은 이거는 수분이 부족할 때, 그러니까 물량에 대해서 물량은 적게 들어가는데 증산이라든지 또는 어떤 수분 자체가 이제 광합성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입이 약간 오므라든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수분이 부족하다 또는 여러 가지 질소가 부족해도 이렇게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유관상 판단해가지고 빠르게 응급조치하시는 것이 또 필요합니다. 네. 이하방은 지금 이제 일하방이 나와서 수종이 들어가면 이하방이 상승돼서 꽃대가 출루하잖아요. 네. 근데 질소기가 많고 그러면 이하방도 영향이 주나요? 그 전문가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 설황의 경우는 정확하게 1하방과 2하방의 연속 출래가 되는 그 타임 자체가 9월 보통 20일에서 말 정도 넘어갈 때, 그게 두 가지, 1하방이 크면서 2하방이 딸려 나오냐, 그 결정이 그때 정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정식을 일찍 해가지고 1하방 꽃이 약간 일찍 피는 경우, 설황 기준 하면은 10월 한 10일 안쪽에 피는 꽃들은 1하방은 빠르지만은 2하방이 대체적으로 늦어지는 것이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반면에 예를 들어서 금년같이 이렇게 1하방이 개화가 늦게 되고
수정이 늦게 되는 어떤 그 해는 어느 정도 9월달이 지나면서 온도가 떨어진 시기 때에 그 생육이 많이 도모가 되다 보니까 이하방이 연속 출래될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왕 기준은 항상 10월 10일 정도 안쪽으로 꽃이 피면은 이하방이 늦은 게 통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20일 정도에서 약간 늦게 일하방이 도모가 된 것은 초기 때에 일하방이 그 세력이 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하방도 어느 정도 따라붙어 가지고 같이 출래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할 때 또 반면에 상토로 이렇게 심게 되면은 일하방과 이하방의 간격이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는 마사토 재배를 또 하죠. 그런 경우는 좀 일하방 출래 늦더라도 이하방 출래가 좀 빨라지는 경우, 터울이 약간 좁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는 전반적으로 지금 일하방과 이하방의 출래가 연속적으로 그래도 빨리 달라붙은 어떤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온도 관리는 어떻게 해야 지금 궁금합니다. 지금 앞으로 겨울철이 또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동지가 일반적으로 12월 21일 정도가 동지가 되겠는데, 그 전에 지금부터 해서는 아직까지는 괜찮지만은 앞으로 동지가 되면 될수록 야간에는 가급적 온도를 공간 온도는 9도까지 잡아주는 게 좋아요. 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야간에 겨울철에 그 잿빛 곰팡이가 또 발생률이 약간 높아지기도 하고, 또한 5도 미만에서는 휴면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이 약간 억제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야간 온도는 9도 이상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낮에는 가급적 24도나 5도 정도 범위에서 관리를 하시는 게 확실히 좋습니다. 너무 고온 관리 28도나 9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약간은 그 딸기에 당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과가 좀 자라지는 염려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저온, 너무 야간에 저온을 간다든지 낮에 특히 토경재배에서 저온을 관리하게 되면은 과가 선성과 발생률은 덜하지만은 반면에 무름과 발생이 약간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낮은 온도로 피하시고 24도, 5도가 낮에 관리하시고 야간에는 9도 이상 잡으려고 노력하시고, 온도는 또 배제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배제 온도는 가급적 그 12도 내지 13도를 잡아주게 되면은, 그것도 설왕에서는 공간 온도를 야간에 9도를 잡아주고 배제 온도를 13도를 잡게 되면은 일반적인 것보다도 보통 30-40% 정도 증수가 더 됩니다. 킹스도 그런 품종들과 약간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 온도 관리를 하시게 되면은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리 이무지무 농도정보에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